긴금도원의 썰치는 라디오 긴금도원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상도에 살고 있는 28살 여자입니다. 남편은 저보다 8살 많은 36살로 이제 결혼한 지 2년 된 맞벌이 부부예요. 저희 부부는 제가 운영하는 베이커리에 사장과 손님으로 인연을 맺게 됐어요. 동네에서 하는 작은 가게라 새벽에 빵 만들고 판매도 저 혼자 하면서 운영하는 가게예요. 큰 욕심 안 부리고 하니까 몸은 피곤해도 그럭저럭 할만했습니다. 남편은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빵을 사러 오는 단골 손님이었어요. 거기다 집도 가까워 오며 가며 인사를 주고받다가 친구처럼 지내게 됐어요. 그러다 제가 먼저 남편에게 고백을 하면서 연인이 됐습니다. 제가 남동생만 한 명 있다 보니 오빠에 대한 로망이 좀 있었거든요. 남편에게 여동생이 하나 있는데 결혼해서 제주도에 살고 있었어요. 여동생이랑 전화 통화하는 모습이 제가 꿈에 그리던 오빠의 모습이었고 그 모습에 홀딱 빠지게 됐어요. 왜 핸드폰 너머로 상대방 음성도 잘 들리잖아요. 여동생이 투정 부리면 남편이 달래주고 그런 모습이 부럽기도 하고 멋있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막상 연인이 되고 보니 제가 생각했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주구장창 오빠에 대한 로망을 얘기했으니 남편에 대한 제 기대는 대충 눈치채셨겠지만 뭔가 따뜻하고 배려심 깊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진짜 머리부터 발끝까지 개인주의의 결정체였습니다. 남편이랑 제가 걸어서 10분 거리에 살았는데 그 동네가 이제 막 신도시로 지정돼 번화가까지는 차로 30분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었어요. 데이트할 곳도 마땅찮은 곳이라 매번 번화가로 나갔는데 한 번 남편 차를 타고 나갔으면 그 다음번엔 제 차로 나가서 데이트를 했어요. 물론 데이트 비용은 100원 단위까지 똑같이 나눠냈고요. 뿐만 아니라 기념일이 되면 선물 가격까지 똑같이 해서 주고받자고 하더군요. 저도 개인주의 성향이 어디 가서 빠지는 사람은 아닌데 남편이 하도 저러니 꼴보기 싫을 때도 있었습니다. 섭섭하니 어쩌니 말로 하면 괜히 골빈 연하녀 취급할 것 같아서 제 나름대로 방법을 찾았어요. 남편 차로 이동하기로 한 날 약속 시간보다 먼저 나가서 제가 남편 집 앞에 데리러 가거나 밥 먹고 화장실 가는 척 음식값 계산하기, 또 꼭 기념일이 아니라도 작은 선물하기 이런 것들이요. 하지만 처음부터 이 방법이 먹힌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저희 부부가 연애를 시작하고 처음 싸우게 된 원인이었어요. 그날은 원래 남편 차로 데이트를 가는 날이었는데 제가 서둘러서 남편을 픽업했어요. 제 생각엔 그게 문제가 될 거라 생각 안 했거든요. 근데 차에 타서 시내로 나가는데 남편 표정이 안 좋았습니다. 그리고 데이트 내내 트집을 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참다 못해서 내가 뭐 잘못한 거 있냐고 물었습니다. 오빠 오늘 하루 종일 기분 안 좋아 보이는데 혹시 내가 뭐 잘못한 거 있어? 저렇게 물으니 남편이 기다렸다는 듯 말하더군요. 오늘 원래 내 차 타고 나오는 날이었잖아. 근데 네가 사전에 양해도 없이 약속했고. 순간 당황해서 할 말을 잠깐 잃었어요. 생각해보니 제가 말도 없이 순서를 바꿨다고 생각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사람에 따라서 좀 당황할 수 있겠다 싶어서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순서를 바꾼 게 아니라 오빠 차례인 거 알지만 오빠가 요새 야근도 많았고 피곤할까봐 그냥 내 차로 나온 거야. 다음번엔 순서 안 바꾸고 내 차로 나올게. 뭐가 문제인지 너 진짜 하나도 이해를 못하는구나. 네가 이렇게 우리 사이에 정해놓은 규칙을 깨기 시작하면 나중에 나한테도 바랄 거 아니야. 난 딱 정해놓고 뭐든 반씩했으면 좋겠어. 그래야 나중에 네가 더 했니 내가 더 했니 싸울 일도 없지. 제가 정말 후회되는 게 저 순간이에요. 약속을 깨서 화를 내는 것도 아니고 나중에 자기도 해줘야 된다는 생각에 화를 냈다니. 지금 생각하면 죽방이라도 날릴 일이었는데 그땐 참고 넘어갔어요. 사실 제가 연애를 처음 해보는 거라 진짜 글로 배운 케이스거든요.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말도 그렇고 또 친구들도 말하길 요샌 남자 여자 무조건 뭐든 반씩해야 개념 있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남편 말도 딱 그 말이니 내가 잘못했구나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과하고 다신 안 그래야지 생각했습니다. 근데 또 차츰 만날수록 남편이 하나씩 욕을 하더라고요. 피곤하다고 제 차 가지고 나가자고 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고 갖고 싶은 거 있으면 은근슬쩍 흘리기도 하고요.
자주 있는 일은 아니어서 그냥 저한테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여는가 보다 생각했어요. 그러다 남편이 나이가 있다 보니 자연스럽게 결혼 이야기 오고 가며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결혼에 대해서 한 번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말했듯 첫 연애이기도 했고 나이도 많은 게 아니라 결혼은 먼 나라 얘기였죠. 그러다 보니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모르는 것 투성이었어요. 주변에 먼저 결혼한 친구라도 있으면 이런저런 조언이라도 얻겠는데 친구들 중에서 제가 처음으로 가는 거라 물을 데가 없더라고요. 그렇다고 부모님한테 조언을 얻자니 예전이랑 결혼 푼수비 많이 달라져서 오히려 남편이랑 얘기할 때 혼선만 생기더군요. 그래서 또 결혼도 글로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이 예단 예물 생략하고 반반씩 내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또 덜어는 있는 사람이 더 낸다는 글도 봤어요. 어쨌든 남편 쪽 사정에 대해선 자세히 모르던 터라 대충 반반 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 시작하면서 경제적인 부분을 서로 얘기하게 됐어요. 중요한 것만 간추리면 일단 저는 아파트 분양받아서 들어간 거라 자가였고 남편은 전세 살고 있었어요. 또 월 수익은 남편이 야근, 특근 전부 하게 되면 제 평균 수익보다 좀 더 받더라고요. 특히나 저는 가계대출이랑 아파트 대출금이 있어서 남는 돈이 그리 많진 않았어요. 남편은 대출금은 하나도 없었고요. 일단 집은 남편 전셋집 빼서 제 아파트에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가구나 가전도 입주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최신형으로 거의 갖추고 있어서 부족한 것만 반반해서 새로 넣기로 하고 대신 식장이랑 신행 또 결혼사진 부분에서 남편이 좀 더 내기로 했습니다. 예물 예단은 전부 생략하고 서로 반지랑 시계 하나씩 해주기로 했고요. 집이 준비돼 있으니 결혼 준비하는데 크게 문제될 게 없더라고요. 아니 문제되는 게 없는 줄 알았습니다. 신행 다녀와서 본격적으로 경제권에 대해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당연히 수입을 합친다고 생각했는데 남편이 단칼에 각자 관리하자고 하더군요. 섭섭하긴 했지만 자란 환경이 다르니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저희 집은 엄마가 경제권을 쥐고 있었는데 남편은 평생 아버지가 경제권을 쥐고 있다가 두 분이 이혼하면서 돈 때문에 소송까지 갔었대요. 여기까진 제가 이해할 수 있는 정도였어요. 하지만 얘기를 할수록 이게 맞는 말인가 싶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특히나 남편이 결혼 전 살던 전셋집 보증금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내가 이 인간 뭐가 좋아서 결혼까지 했나 싶었어요. 그 집 보증금은 결혼 전에 벌어둔 돈이니까 너랑은 상관없는 거 알지? 달라고 할 생각도 없었지만 저렇게 말하니 너무 얄미워서 저도 한마디 했습니다. 그럼 이 집은 내 거네? 당연하지. 그러니까 대출금도 네가 갚아야 하는 거고. 순간 너무 어이없어서 그럴 거면 집세 내고 살라고 해버렸어요. 남편은 제 반응을 예상 못했는지 당황해서 나중에 아파트 공동명의로 바꾸게 되면 그때 돈을 반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가게는 오롯이 제 몫이라고 단단히 몫을 박더군요. 신행 다녀와서 첫날부터 이혼한다고 할 수도 없고 알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남편의 주둥이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월급 합치고 싶으면 집안일은 저보고 다 하래요. 앞서 얘기했듯 집이랑 가게 대출금 때문에 제 수입이 남편보다 적다 이거죠. 저걸 농담이라고 혼자 낄낄거리는데 제가 정색하고 각자 돈 쓰자고 했습니다. 그날은 저 정도로 끝났어요. 살다 보니 개인 플레이 하는 게 좋은 점도 있어서 이번 생은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 안 가도록 저 인간 데리고 산다는 생각으로 기분 나쁘고 섭섭한 게 생겨도 이혼까지 생각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다 저희 동네에 다른 아파트 입주가 시작되면서 가게 장사가 소위 말하는 대박까지는 아니지만 준대박을 치게 됐어요. 그때부턴 저 혼자 빵 굽고 판매까지 할 수 없어서 직원도 2명 고용했습니다. 직원 월급에 가게세, 대출금 전부 다 제외하고도 처음 결혼할 때보다 월 수익이 200만 원 이상 많아졌어요. 근데 남편도 눈이 있고 귀가 있으니 가게 장사가 잘 된다는 걸 뻔히 알죠. 그제야 저보고 경제관념 없다면서 지가 돈 관리하니 어쩌니 소리를 해댔습니다. 진짜 어른인 척 행세하면서 재테크가 어쩌니 저쩌니 소리하는데 꼴 보기 싫어서 집안일 전부 할 거 아니면 닥치라고 했어요. 아 그리고 남편이 처음부터 주구장창 하는 말이 하나 더 있었어요. 효도는 셀프로 하자는 말이요. 얼핏 들으면 이건 대한민국 며느리들이 환호할 소리죠. 근데 저렇게 말한 것도 전부 이유가 있습니다.
시부는 이혼 후에 완전 인연 끊고 살고 있었고, 시모는 재혼해서 살고 계셔서 명절에도 밖에서 얼굴 뵙는 게 끝이거든요. 반면에 제 친정은 신혼집이랑 차로 20분 거리예요. 그러니까 지가 계산했을 땐 내가 시집살이 할 확률은 거의 제로에 가깝고 지가 처가살이 할 확률이 꽤나 높아 보였겠죠. 근데 이건 저도 군말 없이 찬성했습니다. 어쨌든 내 부모고 또 대한민국에서 시집살이 안 하는 게 어딘가 싶어서였죠. 어쨌든 남편이랑 저는 결혼하고 한 집에 산다는 것 말고는 전부 각자 알아서 살아왔어요. 그렇게 1년 반 정도는 지지고 볶고 해도 어떻게 맞춰가며 살았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인 이야기를 해볼게요. 일단 제가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된 이유가 오늘 남편한테 이혼 서류를 받고 하도 어이가 없어서거든요. 잘못은 남편이랑 시모, 신우가 똘똘 뭉쳐서 한 주제에 제가 합의 이혼 요구하니까 이혼은 절대 안 된다고 떼굴떼굴 구르더니 무슨 신경의 변화인지 남편이 이혼 서류를 보냈네요. 근데 제 잘못으로 이혼하는 거라고 저보고 위자료를 달랍니다. 어차피 소송 가서 제가 위자료 받을 생각이지만 여기서 속풀이 좀 할게요. 우선 사건은 반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하루는 제주도에 사는 시누이가 난데없이 저희 집에 찾아왔더라고요. 원래도 시어머니 제가 하시고 친정이라고는 딱히 없다 보니 고향 오면 저희 집에서 묵고 가긴 했어요. 사실 신우랑 저랑 성격이 너무 안 맞아서 와도 하나도 안 반가운데 그래도 또 숙소 잡고 자라고 하기도 좀 그래서 매번 저희 집에서 재워줬습니다. 이번에도 2, 3일 묵으면서 제 속 뒤집다 가겠거니 생각했어요.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도 신우가 갈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남편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어도 아니라고만 하는데 한 번도 이런 일이 없다 보니 속이 바짝바짝 타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나 저 빼고 남편이랑 시모, 신우 이렇게 셋이 모여서 자꾸 뭔가를 계획하는 느낌이 들어서 더 신경 쓰였어요. 아니나 다를까 열을 넘기니 실토를 하더군요. 언니 나 이혼했어. 한동안 여기서 좀 지낼게. 신우가 저보다 나이가 많은데 그걸 빌미로 저한테 한 번도 존대나 호칭을 쓴 적이 없어요. 맨날 지은아, 얘 이런 식으로 부르더니 지가 사정이 급하니 언니 소리가 절로 나오나 보더라고요. 아무튼 저도 신우이 뭐가 예뻐서 저희 집에 머물라고 하겠어요. 아가씨 언제까지 있을 건데요? 싫다 좋다 말없이 바로 저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신우이가 도끼 눈을 뜨고 어머 얘 말하는 것 좀 봐 이러면서 호들갑을 떨더라고요. 그러면서도 끝까지 대답은 안 하길래 다시 한번 물었어요. 그래서 언제까지 있을 거냐고요? 결국 신우이가 저희 남편한테 오빠 마누라가 구박해서 서럽다. 내가 살아서 뭐하냐. 이러면서 울고불고 하는데 저희 부부싸움으로 번지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저한테 너보다 나이도 많은데 꼭 면전에서 쉬는 소리를 해야겠냐고 한마디 하길래 내가 손윗사람이라고 아가씨가 언제 한번 언니라고 한 적 있어? 이러면서 정색을 하니 할 말 없는지 감정에 호소를 하는 거예요. 야, 제가 임신하고 이혼까지 당했는데 불쌍하지도 않냐? 네 가족이라고 생각을 해봐. 아니지. 나랑 결혼한 이상 내 동생도 네 가족이잖아. 이때 신우 임신한 거 처음 알게 됐는데 그 당시엔 그게 문제라고 생각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당면한 가재부터 파고 들었어요. 효도는 셀프라자며. 오빠는 명절 때마다 우리 집 한번 같이 가자는 것도 맨날 싫다고 하더니 이제 와서 가족 타령이야? 오빠 동생이지 내 동생이야? 평소에 남편이나 신우가 저한테 잘하기만 했어도 제가 저렇게 모질게 나오진 않았을 거예요. 어쨌든 이 일로 몇 날 며칠을 싸우다가 결국 남편이 신우 방세 주는 걸로 합의하고 저희 집에서 지내기로 했어요. 이것도 사실 돈도 필요 없고 당장 나가라고 하고 싶은데 자꾸 임신한 채로 이혼당했다는 걸 강조하니 마음이 약해지더라고요. 하지만 하루도 안 돼서 같이 사는 걸 후회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제주도에서 신우짐이 바리바리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그걸 거실에 차곡차곡 쌓아두곤 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제가 한마디 하니 방이 좁아서 넣을 데가 없다는 거죠. 왜 이런 데를 분양받았나 몰라. 여기 구조 진짜 못 빠진 거 알지? 요새 이 정도 평수면 이 집보다 훨씬 넓어. 이런 아파트 자가로 사는 거 보니 너도 투자엔 똥손인가 보다. 말하는 게 얄밉지만 집 있는 게 부러워서 저런다 생각하고 참았어요. 근데 집이 어떻든 필요한 건 꺼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귀찮으니까 절대 자기 집 안 풀고 스킨로션 없다고 제 걸 빌려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다는 말이 난 이렇게 싸구려 쓰면 피부 다 뒤집어지는데
돈 아끼지 말고 화장품 같은 건 비싼 거 써. 이런 집 사느니 화장품에 투자하는 게 남는 거야. 네가 아직 20대니까 모르는 거지. 어머, 너 눈가에 벌써 잔주름 잡히네? 딱 보니까 너는 30 넘으면 피부가 축축 처질 타입이네. 저도 슬슬 한계치에 다다라서 스킨 로션 제 손에 쥐고 아가씨 거 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 얘 뭔 말을 못하겠다 이러면서 자기 방으로 휙 들어가요. 이제 안 쓰겠지 생각했는데 다음날 아침 되니까 또 제 거 쓰더라고요. 그래서 화장대 서랍 중에 열쇠 잠근 데 넣고 잠가버렸어요. 열쇠 들고 출근했는데 남편이랑 신우가 한참 바쁘게 오픈 준비하는데 번갈아서 전화하는 거예요. 핸드폰 꺼버릴까 하다가 그러면 가게 찾아올 것 같아서 전화 받아서 싸구려 화장품이라 버렸다고 했습니다. 저녁에 집에 가니까 지가 답답하니 지 화장품 꺼내줬더라고요. 그리고 한 며칠 잠잠하더니 이번엔 저한테 속옷 새 거 없냐고 묻더군요. 전 속으로 여태 속옷도 안 꺼내놓고 있나 생각했어요. 근데 지가 먼저 선수치기를 임신해서 살이 찌니까 속옷이 안 맞대요. 너 팬티 사이즈 100은 될 것 같은데 배 나와서 이제 내 건 못 입겠어. 사실 신우가 좀 마른 편이고 제가 통통한 편은 맞아요. 근데 임신해서 배 나오면 임산부 속옷을 사던지 해야지 왜 저한테 저런 소리를 하나 몰라요. 새 속옷이 있었지만 당연히 없다고 했습니다. 뭐 이것 말고도 저 몰래 제 옷 입고 나다니는 건 말할 것도 없고요. 또 제가 새벽에 출근하는 거 뻔히 알면서도 늦은 시간까지 텔레비전 틀어놓고 거실에 누워있는 거예요. 제가 소리에 좀 예민해서 거실 나가보면 눈 감고 자고 있어요. 그래서 조용히 TV 끄니까 나 안 자니까 TV 틀어. 정말이지. 결국 제가 두 손 두 발 다 들고 신우방에 텔레비전 놔주는 걸로 끝냈습니다. 저 몇 개월이 진짜 거지 같고 지옥 같았지만 그나마 행복한 시절이라고 하면 누가 믿을까요? 시간은 점점 흘러 신우의 출산이 가까워진 때였어요. 신우 꼬장도 점점 심해지고 있었죠. 그런데 평소에 저희 집엔 발길도 안 하던 시모가 하루가 멀다 하고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신우가 걱정돼서 오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와서 신우 챙기는 게 아니라 저를 붙잡고 이런저런 얘기를 해요. 특히 애기들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왜 텔레비전 예능 프로그램에 귀여운 애기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애들 사진을 보여주면서 우리 현주가 어릴 때 딱 이랬어 이런 말들이요. 현주가 저희 신우거든요. 어릴 적 사진 제가 봐서 알지만 귀여운 거랑은 거리가 먼데 자꾸 TV 나온 애들한테 갖다 붙이더라고요. 낌새가 이상해서 시어머니 얘기에 크게 관심 없는 척 별 반응을 안 보였습니다. 그러다 사건이 터진 건 제가 한밤중에 화장실이 가고 싶어 잠에서 깼을 때예요. 옆에 보니까 남편이 침대에 없더라고요. 화장실 갔나 봤는데 안방 화장실은 없어서 거실로 나가봤습니다. 거실 불은 꺼져 있는데 신우방에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또 무슨 작당을 하나 싶어서 문 앞으로 다가갔어요. 신우의 훌쩍이는 소리가 들리는데 조금 있다가 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은이가 어쩌고 저쩌고 호적에 올려야 하는데 어쩌고 저쩌고. 중요한 얘기 같아서 제대로 들어보려고 해도 말소리도 작고 훌쩍이면서 하는 얘기라 잘 안 들리더군요. 분명 뭔 일이 있구나 생각하는데 남편이 대답하는 소리가 제 귀로 똑똑히 들렸어요. 오빠가 끝까지 책임질 테니까 넌 아무 걱정하지 말고 있어. 호적 얘기 나오고 책임 얘기 나오니 두말할 것 없이 곧 태어날 신우 애기 말하는 것 같더라고요. 느낌이 너무 안 좋아서 바로 방문 벌컥 열고 무슨 작당 중이냐고 물었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촉이라는 게 생기잖아요. 예전에 남편 만나기 전만 해도 눈치 없다 해맑다 소리 듣던 전데 이제는 아예 뼛속까지 능구렁이가 들어앉아서 웬만한 건 그냥 촉이 오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신우가 훌쩍이면서 자기 애를 저랑 남편이 입양하래요. 대답할 가치도 없다 싶어서 헛웃음 웃고 화장실 갔다가 방에 들어가서 다시 침대에 누웠어요. 남편이 슬그머니 옆에 와서 눕더군요. 속으로 제발 닥치고 있으라고 100번 정도 빌었는데 끝끝내 제 소원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현주 불쌍하지도 않냐? 우리야 결혼했고 평생 같이 살 거니까 애기 생기면 다들 축하해 주지만 쟨 앞으로 혼자 살아야 하는데 여자 혼자 어떻게 애를 키우니? 우리가 평생 같이 산다고 누가 그래? 오빠 이런 식으로 나오면 나 이혼할 건데? 제가 저렇게 쏘아붙이니 더는 아무 말 안 하더군요. 하지만 그 후에 시모까지 나서서 신우 애를 입양하라고 저를 달달 볶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시모는 자식들이 어떻게 사는지 관심도 없는 사람인데
저한테 떠넘기지 못하면 자기가 고스란히 그 애를 떠맡게 될 걸 아니까 그러는 거였어요. 오죽 급했으면 저보고 한다는 말이 신우에 입양해 가면 자기 죽고 나서 재산 전부 제 명의로 해주겠다고까지 하더라고요. 이 집 사람들이 뭘 모르는 게 전 돈이 1순위가 아니거든요. 사람이 일단 살고 봐야 하는데 쥐들이 피를 말리고 있으면서 뭔 소리를 하나 싶어요. 어쨌든 제가 어머님 이러다가는 이 집에서 제가 제일 먼저 죽겠어요. 이러니 할 말 없죠. 아, 그리고 제가 그 얘기도 했어요. 그러지 말고 서방님한테 애기 키우라고 하면 되잖아요. 애기 가지는 거 엄청 기다리던 분인데 싫다고 할 리가 없잖아요. 시어머니가 정색하면서 우리 집 핏줄을 누구한테 주냐고 하더라고요. 그럼 그 귀한 핏줄 자기가 키우지 왜 자꾸 남인 나보고 입양을 하라는지 웃기지도 않았습니다. 뭐 저도 더 말은 안 했어요. 사람이 바보도 아니고 시어머니 반응 보니 신우가 어디서 바람펴서 임신했고 그래서 이혼까지 당한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저한테 제일 큰 문제는 신우애를 떠맡느냐 아니냐니까 거기에만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다음날 가정법원 가서 이혼 서류 작성해서 남편한테 도장 찍으라고 했어요. 이러니 저러니 해도 확고한 사람이 이기는 법이니 남편도 꽁지 내리고 더는 입양 얘기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신우가 출산을 하게 됐어요. 아기 낳고 산후조리 끝내고 저희 집으로 온 날 저는 그래도 딴을 생각해 준다고 미역국 끓이고 상다리 희게 밥 차려줬어요. 한 달은 그래도 신우도 엄마라고 아기 모유도 먹이면서 잘 지내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한 달 지나면서 슬슬 발동이 걸리는지 애를 두고 외출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엔 시모가 와서 애를 돌봤는데 점점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저보고 좀 봐달라는 겁니다. 저도 일하는데 어떻게 애를 봐요. 어머님이 아가씨한테 뭐라고 좀 하세요. 맨날 어머님이랑 저랑 이게 뭐예요. 걔도 밖으로 돌아야 다시 남자도 만나고 연애를 할 거 아니니 아직 30 초반밖에 안 됐는데 평생 애 키우다 늙어 죽을 수 없는 일 아니냐? 아니 이혼하고 애 낳은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연애 생각을 하는지 한심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신우가 애를 두고 밖으로 나돌면 결국 시어머니나 제가 떠맡게 된다는 거였죠. 하루는 가게 쉬는 날이라 늦잠 자고 뒹굴거리고 있는데 신우가 외출 준비를 하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오셔서 애 봐주겠지 생각하고 저도 친정에 가려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신우가 애를 안고 들어오더니 모유 담아둔 거 있으니까 좀 이따가 그거 먹이라는 거예요. 아가씨, 나 외출 준비하는 거 안 보여요? 매번 어머님이나 저한테 애 맡기고 싸돌아다니는 거 애한테 미안하지도 않아요? 이럴 거면 애 아빠한테 보내세요. 짜증나서 쏘아붙였는데 이 아줌마가 미쳤는지 제 말은 듣는 둥 마는 둥 하더니 갑자기 아 맞다 지은아 라이 잠깐만 안아봐 이러곤 저한테 애를 넘기는 거예요. 왜 저러나 싶었는데 참네 저한테 애기 안겨놓고 그대로 현관으로 뛰어가더니 나가버리는 거 있죠. 바로 전화해서 진짜 신우고 뭐고 미쳤냐고 당장 오라고 소리소리 질렀습니다. 안 오면 애 두고 나가겠다고 협박도 했어요. 근데 뭐라는 줄 아세요? 애 두고 나가고 싶으면 나가. 근데 지은이 네가 할 수 있겠어? 이 아줌마가 제가 애만 두고 못 나갈 걸 아니깐 아주 뺀질뺀질 저지랄을 하는 거예요. 또 하필 그때가 남편이 출장 간다고 일주일 집을 비운 때였어요. 시모는 진짠지 거짓말인지 집안에 누가 아파서 돌봐야 한다 하고 저랑 신우만 딱 남은 거였죠. 그런데 다음날이 되니 이 신우년이 어쩐 줄 아세요? 제가 가게 때문에 새벽에 출근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저보다 먼저 기어나가요. 나가서 어디서 자는지 어쩌는지 모르겠지만 지 새끼 돌보기 싫다고 그 지랄을 하는 거죠. 이런 상황이면 둘 중 누가 지는 줄 아세요? 제가 뼈에 새기며 배운 게 미친년이랑 싸우면 평범한 사람이 무조건 진다는 거예요. 신우는 뒤집기도 못한 애를 혼자 냅두고 나갈 각오가 돼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제가 매번 쩔쩔매고 애를 떠맡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제가 보살도 아니고 참는 데 한계가 있기 마련이죠. 일단 남편 출장 갔다가 돌아온 날만 기다렸다가 남편은 출근하던가 말든가 애랑 둘만 두고 나왔어요. 이때 슬슬 이혼으로 마음 굳히고 있었는데 결정적인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제가 아까 말했듯 남편이랑 시집 식구들 감당하다 보니 눈치가 백단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얼마 전부터 또 집안에 묘한 분위기가 풍기는 게 뭔가 수상쩍더라고요. 남편이 어디로 전화도 하고 뭐 중요한 약속 잡는 것처럼 보였는데 이게 신우랑 연관된 일이라는 거에 진짜 제 손목 걸고 캐내기로 마음먹었어요.
어려운 일도 아니었습니다. 남편 잠들었을 때 손가락 쥐고 핸드폰 지문 찍어서 열었어요. 뭐 여기저기 가게집에 전화한 흔적이 있는데 전부 한정식집이네요. 그 중에 하나 예약했더라고요. 카톡 보니까 시간이랑 날짜 찍힌 예약 내역 와 있어서 일단 캡처해서 제 핸드폰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시모랑 신우 남편 셋이서 카톡방이 있길래 들어가 봤어요. 기껏해야 제 욕이나 했을 거라 생각했는데 상상도 못한 대화들이 오갔더군요. 요약하면 애를 어떻게든 남편이 입양하겠다는 겁니다. 저한테 이래저래 애 돌보게 해서 정 붙으면 저도 어쩔 수 있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더 놀라운 건 신우가 한 달 만난 남자랑 상견례를 하는데 돌싱은 맞지만 애는 없다고 거짓말을 한 거죠. 일단 내용 전부 캡처해서 제 핸드폰으로 옮겼어요. 남편 깨워서 해 뜨면 신우 데리고 집에서 나가라고 하려다가 엿이라도 먹이고 보내자는 생각에 신우 상견례 날까지 참았습니다. 그동안 남편이고 신우고 죽여버린다고 달겨두고 싶은 거 몇 번이나 내가 보살이네 하면서 참았어요. 드디어 신우 상견례 날이 다가왔어요. 저는 전날부터 아예 집에 안 들어갔어요. 니 애 안 봐줄 거니까 상견례장에 애 데리고 나가라 이거죠. 제대로 복수하고 싶었지만 평범한 사람 머리로 할 수 있는 생각은 고작 그거였고 또 그때 생각엔 꽤 통쾌한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했듯 미친 사람을 상대할 때 불리한 건 평범한 사람이더군요. 상견례 시간이 오후 2시인데 12시 됐을 때 신우한테 전화가 왔어요. 근데 오전 내내 좀 불안했던 건 남편이 연락 한 통 없었다는 거예요. 원래 성격이라면 지랄하고 난리가 났을 텐데 너무 조용하니 이것들이 또 뭔 작당을 하나 싶었죠. 아무튼 12시에 신우가 전화해서 한다는 말이 지은이 너 오빠가 가만 안 둔다는 거 내가 겨우 달래서 출근시켰어. 고맙지? 아 근데 너 오늘 시간 좀 돼? 이러는데 단칼에 시간 안 된다고 했어요. 그때까지 시집 식구들은 제가 회방꾼이라고 생각했는지 신우 상견례 한다는 걸 비밀로 하고 있었어요. 어쨌든 제가 시간 안 된다고 하니 웬일로 신우가 그냥 알겠다고 전화를 끊네요. 하지만 진짜 30분 뒤에 경악할 문자를 받았습니다. 나 오늘 진짜 중요한 약속이라서 라이 네가 좀 돌봐줘. 난 지금 나왔고 라이 혼자 있으니까 잘 부탁해. 그 문자 받고 정신이 반은 나가서 집으로 갔어요. 신우 미친 게 저 협박하려고 문자 저렇게 보냈길 바랬지만 어림없죠. 진짜 애기만 있더라고요. 다행히 침대에 누워서 조용히 자고 있는데 그걸 보니 너무 안심이 되기도 하고 분노 게이지가 쭉 올라가서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지경이 됐습니다. 일단 애기 기저귀며 외출할 때 필요한 물건들 챙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유모차 없이 포대기에 애 들쳐업고 상견례장으로 갔습니다. 남편 새끼랑 신우, 시모 셋이서 상대방 가족들이랑 이제 막 숟가락 뜨기 시작했더라고요. 그 와중에 신우가 입은 옷이 눈에 확 띄었습니다. 제가 진짜 아끼는 미색 브라우스인데 오늘 저기 물방울 하나라도 튀기면 모가지를 비틀어 버려야겠다 생각했어요. 그러다 시모랑 눈이 딱 마주쳤습니다. 진짜 시모 그렇게 놀라는 거 처음 봤어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제 앞으로 와선 나가서 잠깐만 얘기하자고 살살 달래더라고요. 그 모습에 신우랑 남편, 상대방 남자 모두 저를 보게 됐죠. 남편 새끼도 놀란 게 눈에 보이더군요. 근데도 미친 신우녀는 눈 하나 꿈쩍 안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가 먼저 제 소개를 하더라고요. 우리 올케랑 제 조카예요. 애기 때문에 오늘 못 나온다더니 어떻게 나왔네? 순간 할 말을 잃은 건 접니다. 남편이 의자 가져와서 자리 마련해주며 앉으라는데 일단 자리에 앉았어요. 속으로 진정하고 신우애라는 걸 얘기하고 일어서서 나가자는 다짐을 100번을 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입을 뗐습니다. 아가씨, 아무리 서방님 몰래 바람 펴서 낳은 애라도 지 자식을 남한테 떠넘기는 건 아니죠. 그 한마디에 상견례장은 물기 얹은 것처럼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신우는 원래 만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어머, 우리 오빠랑 문제 생겨서 나한테 애 입양하라고 할 땐 언제고 뻔뻔하게 거짓말을 짓거리는 신우를 보며 이건 말로 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생각이 들더군요. 밥상이라도 엎어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드디어 하늘이 저를 돕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뻔뻔하던 신우의 얼굴이 새빨개지더니 말을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 신우가 입고 있던 제 브라우스의 가슴 쪽이 점점 색이 짙어지는 겁니다. 젖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전날 모유 수축기 일부러 숨겨놓고 나갔는데 아마 그래서 모유를 짜두지 못했나 봐요. 남자 쪽 가족들이 그 모습을 보곤 진짜 상종 못할 집이라고 나가버리고
남편이랑 시모 신우는 제가 뭘 잘못했다고 그 식당에서 저한테 온갖 소리를 다 해대더라고요. 미쳤니 어쩌니 소리를 들으면서도 얼마나 고소한지 웃음이 났습니다. 젖이 계속 흐르니 시모랑 신우는 화장실로 가고 저는 시댁 식구들 경황 없는 틈을 타 포대기 풀어서 애기 남편한테 안겨두고 집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비밀번호 바꾸고 이삿짐 센터 불러서 남편이랑 신우 짐 실어서 시모 제가 한 집으로 보냈어요. 그 후에 앞서 말한 대로 남편은 이혼은 절대 안 된다고 버티다가 저한테 위자료 주면 이혼하겠다고 말을 바꾸네요. 전 제가 위자료 받고 이혼할 생각이고 아까 낮엔 신우년 아동학대로 신고까지 하고 왔습니다. 이혼만 하고 끝낼 수도 있었지만 저 집안 하는 꼴 보니 애한테 무슨 짓을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결국 신고까지 하게 됐네요. 이제 내일은 가정법원 가서 이혼 소송도 들어가야겠어요. 남편한테 아무리 네 가족들이 지랄 같아서 이혼한다고 해도 못 알아들을 테고 법정에 서야 지가 뭘 잘못했는지 알게 되겠죠. 두 번 다시 남자라면 진짜 쳐다보고 싶지도 않네요. 오늘 여기서 속풀이하고 가니 그나마 살 것 같습니다.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